안녕하세요, 펑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2022년 들어서 첫 번째 월요일, 1월 3일 월요일 아침,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6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와우, 추운 날씨 이렇게 이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0도에서 마이너스 한 11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쪽에 반대쪽에 트럭이 또 슬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길을 조금 틀어서 이렇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요 오늘. 자, 복장 제대로 갖춰서 이렇게 걷기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트럭들이 진짜 오우 씨, 넘어가 주고요. 이 주변에 공사 현장이 있어가지고 항상 아침마다 저렇게 트럭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조금 우리처럼 이제 걷기 하는 이런 이제 아침 워커들한테 가장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소죠, 트럭들. 예전에는 트럭들이 좀 없었는데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부터 이런 막 화물을 나르는 이런 트럭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각종 트럭들이 있어요. 조금씩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소리, 소음이 너무 세죠. 하는 이야기가 안 들릴 정도로요. 그 다음에 매연, 이렇게 참 상쾌한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걷기를 즐기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막 매연 때문에 이런 공기가 막 오염이 되고 이러면은 살짝 그런 게 있어요. 좀 이거 이런 상황에서 또 걸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뛰어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네요. 제가 오늘 나오는데 앞에 또 저보다 먼저 나온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뭐 물론 일하는 분도 계시지만, 공사 현장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오롯이 강아지 데리고 이제 산책하는 그런 워커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 약간 힘겨운 날일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마주치니까 좀 반갑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가끔 좀 만나고 이러면 인사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반가운 마음이 있죠, 그런 분들 만나면요. 그러나 이제 아니나 다를까 오늘 월요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있는 라인에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추운 날 걷기를 할 때 어떤 점을 신경 써야 되냐면, 일단 분주하게 이렇게 좀 약간 걸으면서 조금 빠른 속도로 걷습니다. 저는 오히려 빠른 속도로 몸이 데워질 때까지, 몸이 데워지는 순간까지 워밍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따스워지죠. 내가 춥다는 거를 인식 못할 정도로 따스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그 단계까지 조금 이렇게 잘 부지런히 움직여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걷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걸 알 거예요.
약간 이것도 좀 러너스 하이 비슷한 건데, 이렇게 좀 가다 보면은 추위가 추위로 안 느껴질 만큼 몸이 이렇게 후끈, 예? 따뜻해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겁니다. 다만 이제 항상 좀 문제가 장갑은 필수입니다. 장갑. 네, 걸을 때. 안 그러면 항상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녀야 됩니다. 장갑은 기본적으로 필수입니다. 아무리 몸을 데운다고 해도 손이, 그러니까 피부가 바로 이렇게 찬 공기에 노출이 되면요, 그 피부, 그러니까 손의 피부가 따뜻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손의 피부 그 표면조차도 이제 따뜻하게 만들려면은 반드시 장갑을 좀 착용을 해야 됩니다. 열손실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손 자체가 또 그런 최적당 표면적인 넓은 부위이기 때문에, 손가락들 때문에요. 그렇죠? 손가락에서 열손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따뜻하게 감싸주는 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추운 날 아침에 걷기를 시작하는 분들은 장갑을 필수로 챙기시고요. 네. 나머지 각종 이제 상의와 하의 좀 따뜻하게 입고 나오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상의는 따뜻하게 이렇게 입는 편인데요, 하의는 좀 얇은 바지를 좀 준비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야 뭔가 좀 깔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할까요? 좀 막 두껍고 막 그 안에 막 털이 달려있고 막 이런 거는 오히려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 깔끔하게 이렇게 걸어 다니려면 약간 하체 쪽이 조금은 이제 얇다 싶을 정도의 이제 그런 바지를 좀 준비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괜찮게 이렇게 잘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김없이 또 새벽닭 울음소리 들려주고요. 자,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아마도 좀 이런저런 이제 일정을 출발하고 뭐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1월 1일이 이제 그 주말이고 휴일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이제 약간 2022년 연착륙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그래도 좀 약간 이제 일상으로 이렇게 접어들어가지고 뭔가 조금 해야 할 일들, 그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즐겁게 하느냐, 그게 관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작해 보는 겁니다. 아침 걷기. 걷는 풍부가 같이 있습니다. 네, 같이 걸으시죠. 어제하고 그저께 TV를 좀 많이 봤는데요, 아침 걷기 끝나고 나서 조금 이제 좀 씻고 그 다음에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TV를 딱 켜고 또 살짝 이제 유튜브를 또 한번 보고, TV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보면요, 나 그간 이제 좋아하던 어떤 컨텐츠들, 그 취향을 조금,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취향을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분석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영화도 많고요. 영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영화와 그 다음에 예능 프로들, 이미 방영한
예전 예능 프로들도 추천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한 번씩 눌러보게 되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시대잖아요. 딱 진짜 본방사수를 한다기보다는, 물론 여전히 본방사수 할 때도 있었죠. 특히나 골목식당 초창기에 제가 골목식당의 팬이었어요. 되게 좋아하는 예능이었거든요. 딱딱 컨셉 자체가 되게 신선하고, 예. 그 다음에 전문성도 좀 갖췄고요. 백종원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컨설팅도 해주고, 예. 그러니까 가게에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걸 제시해주고, 어떤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모습, 이런 걸 참 좋아했거든요. 그 반대로 거기에 나오는 출연자인 그 가게의 사장님들, 사장님들은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고 뭔가 해야 할 일을 막 역행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막 이러는 것도 하나의 재미 요소였죠. 예. 그러니까 골목 식당을 참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재밌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해진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된다는 거거든요. 매번 소재가 바뀌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하나의 에피소드들처럼 첫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 이렇게 이어가는 이야기처럼 그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이야기 구조. 예능의 정석이죠. 어떤 의미에서 21세기 예능의 정석.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룸과 동시에 그 안에서 어떤 스토리적 요소를 함께 보여준다.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꽁트 이런 게 아니고, 네, 뭔가 더 진실성이 이제 드러나는 진실성. 이거를 정말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약간 잘 되게 하려는 그런 마인드. 근데 항상 현실의 난관에 봉착하고 막 이런 장면들,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아했죠. 근데 이제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누적이 되고 이러니까 조금은 이제 식상한 마음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요. 조금 다른 예능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도 예능 하면은 좀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출연자가 누구냐가 참 중요하죠. 예능은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무한도전이나 1박 2일 같은 경우는 엄청난 거죠. 지금 나오는 그 멤버들만으로 해서 계속 다양한 시들지 않는, 질리지 않는 그런 컨텐츠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예요. 컨텐츠 자체가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하는 게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요한 게 하나하나, 인물들 하나하나의 그런 캐릭터성, 그 다음에 진실성, 뭐 이런 가치들. 그리고 그 멤버들끼리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 그런 걸 참 진짜 아기자기하게, 오밀조밀하게 잘 다뤘던 그런 예능들이었죠. 그러니까 성공한 거겠죠.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1세기의 예능, 21세기 예능이 성공하기 위한 그런 길, 그런 분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1박 2일이라든지 무한도전 같은. 특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한도전은 정말 좀 힘든 프로그램이었을 거예요. 그 제작진은 물론이고 출연자들도요. 그러니까 결국은 폐지됐어요. 무한도전. 좀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1박 2일은 심지어 멤버들이 교체되긴 했지만 폐지되지 않았잖아요. 좀 그런 거. 그러니까 문제는 1박 2일하고 무한도전의 차이는 좀 이렇다고 볼 수 있어요. 무한도전은 그 제작자 특정 PD의 영향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김태호 PD 말하자면 그 색채가 진짜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되기 어려운, 다른 누군가가 그걸 맡았다고 해도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 이야기의 방향이 틀어지는, 그러니까 이 예능이 추구하는 어떤 좀 가치적인 요소가 완전히 달라지는, 예? 재미 요소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상황. 근데 그런 반면에 1박 2일은 출연자가 달라지고 제작진이 달라져도 그 포맷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장악력, 관여도가 조금 달라요. 좀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무한도전 자체는, 무한도전 같은 경우에는 폐지의 수순을 밟은 거고, 1박 2일은 지금 멤버가 바뀐 채, 제작진이 바뀐 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방송국 입장에서, 그걸 제작하는 어떤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점들을 좀 같이 보면 좀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이번에 유튜브를 보고 어제와 그저께 쭉 한번 예능들을 좀 살피면서 막 여러 가지 봤어요. 뭐 아는 형님, 뭐 그 JTBC에서 제공하는 것도 봤고, 쭉쭉 보면서 그 유퀴즈 있잖아요. 유퀴즈 그것도 보고, TVN이죠 그거는. 네, 유재석, 조세호 이렇게 더블 MC 체제로 이제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면면들 같이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도 봤고요. 재미난 게 많더라고요. 유퀴즈 같은 경우에도 참 프로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땐 좀 미미하게 시작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데 엄청 최고의 인기 프로 됐잖아요 지금.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좀 정감있게, 때로는 정감있게, 때로는 날카롭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참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진솔하게 좀 풀어내는 그런 방송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분위기를 끌어낼 수 있게 하는 것도 그 진행자들의 능력이고, 유재석 MC의 진짜 그 능력이야 진짜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에도 또 대상 받았죠. 연예대상에서 이번에도 대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서 같이 유재석 MC와 같이 진행하는 조세호 개그맨, 조세호 개그맨 엄청 잘하죠. 딱 이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예능을, 버라이어티 예능을, 그러니까 토크쇼 이런 부분들을 갈고 닦은 게 보여요. 토크쇼에 최적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좀 알아볼 수 있어요. 이 사람 막 나서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조세호라는 개그맨은 진짜 엄청난 개그맨이에요. 지금 딱 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 말이죠, 꽁트를 하는 프로에도 많이 나왔었죠. 꽁트 막 몸개그도 하고, 막 스탠딩 코미디 이런 것도 하고, 막 꽁트 짜가지고 선보이고 이런 것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많이 생각나요. 옛날에 타짱이라고요.
타짜를 약간 패러디해서 나온 건데, 개그맨 두 명이서 양쪽에 앉아가지고 그 둘이서 1대1로 서로 상대방을 웃기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때 조세호가 했던 것들 되게 기발했거든요. 막 가면 같은 걸 이제 쓰고 나왔는데, 무슨 돌부처 가면, 무슨 돼지 가면, 그러니까 우통을 벗고 막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웃겨버리는 그런 기술. 그걸로 좋은 평가 아마 받았었죠, 그 당시에.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개그맨들이 예능 프로에서 가장 각광받기도 하지만, 그런 각광받는 개그맨들은 소수로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게 참 어려운 점이었을 거예요, 각 개그맨들이요. 오우 쉣. 자, 지금 조금 상황을 또 보고 있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차들을 마주치게 되면 그냥 가는 게 낫습니다.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딱 2000년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꽁트 코미디언들, 꽁트 개그맨들이 버라이어티 개그맨들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 그러니까 마치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그런 변화의 그 폭풍의 한가운데, 그 변화의 한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그 대처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이제 좋은 자리들, 좋은 환경들을 차지하게 되고, 그 변화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되게 되는, 약간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거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개그계의 현실 자체가 좀 그랬죠. 그냥 기존의 그 개그 스타일, 그러니까 꽁트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개그들, 그거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시대가 좀 지나고 있었죠. 2000년대 초반부터요. 2000년대 초반 중반 버라이어티들이 많이 생겨나면서부터 실제로 그 공채 개그맨이 아닌 그런 개그적인 유머 감각이 있는 다양한 방송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출연했죠. 다양한 인물들이 출연했습니다. 자, 살짝 갑자기 갑툭튀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조금 이제 거리를 벌리고 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타이밍이 조금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이제 각축전이 이제 펼쳐진 건데요. 과연 버라이어티 세계에 이제 같이 이렇게 진입을 해보느냐. 지금은 이제 진짜 잘 나가는 어떤 개그맨들, MC들, 방송인들이 버라이어티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게 항상 있겠죠. 프라이드. 개그맨으로서의 프라이드. 지난번에 소개했던 기타노 다케시의 이제 초창기를 그린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사람들, 그 현존하는 개그맨들의 어떤 프라이드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임할 것인가.
그러니까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어떤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생각했을 때 이런 방송계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그걸 생각한다면 빠르게 이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게 하나의 어떤 프라이드처럼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미래를 보는 눈, 그런 관점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게 한다. 그러니까 좀 그런 적극성을 띠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하겠다. 조금 소극적인 태도. 이런 게 문제였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환하지 못한 그런 개그맨들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조세호라는 개그맨은 완전히 이제 전환에 성공했죠. 그러니까 그 MC로서 갖추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 무조건 막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요즘에 이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전 MC로서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봅니다. 편안함. 얼마나 편안한 것이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가. 마치 그건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자세로 그걸 보든지 어떤 마인드로 그 컨텐츠를 대하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나 풍겨지는 그 편안함. 어떨 때는 동네 형 같고 어떨 때는 동네 아저씨 같고 내 가족 같기도 하고 이런 편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MC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가 그 편안함을 제일 많이 갖췄느냐, 제일 편안하게 그 진행을 하느냐, 이거를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개그적인 그런 재능은 두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을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 분위기에 맞게, 이 예능 프로의 분위기에 맞게 편안하게. 시청자들은 그걸 알잖아요. 이 지금 출연자들의 관계가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 것이고, 조금 더 나간다면 지금 이 기획의도, 제작진의 생각과 이 출연자들의 생각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딱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편안함이라는 거 중요한 거죠. 그걸 얼마나 시청자들한테 잘 이렇게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느냐.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조세호 MC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오랜만에 좀 봤는데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이제 어떤 본인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좀 많은 이야기를, 진솔한 이야기를 나올 수 있게끔 본인을 좀 낮추는 역할, 이런 거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제 요즘에 이렇게 인기가 높아졌는지 그걸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제가 정말로 좀 집중해서 보게 된 예능은 사실은 다른 거였습니다. 이것도 JTBC에서 이제 방영하는 거긴 한데요. 해방타운이라고 있더라고요. 해방타운. 이게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눈여겨보진 않았던 프로였거든요. 여기에 출연하는 그런 출연진들, 총 4명이죠. 4명으로 시작했었죠.
지금 현재는 다른 출연자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컨셉이 딱 그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과거 나 혼자 산다 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나 혼자 산다가 대단히 성공한 예능의 컨셉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뭐 이러는 걸 보면요, 그 다음에 정말로 1인 가구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뭔가 다채로운 자신만의 어떤 그런 생활을 하면서, 네, 실제로 혼자 사는 그런 연예인들의 그런 진솔한 모습들이 막 다루어지면서 많은 각광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는 조금 문제가 이제 생기기도 한 게, 과연 진짜로 저 출연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까, 약간 그런 의문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좀 어떤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영화배우 같은 경우에 새 영화가 나올 때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집에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걸 살짝 이제 좀 꾸민 일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느냐 그러지 않느냐 보다 그런 의문 자체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서 의문이 생길 여지를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고 들어가는 그런 예능이에요. 해방타운은요, 의문이 생길 여지가 없어요. 왜냐, 처음부터 이미 결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가족끼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획 의도를 보면 또 놀랍죠. 이것도 나 혼자 산다가 아예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그런 방송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인 가구의 어떤 실제 모습들,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좀 즐겁게 재미나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해방타운에서는 이미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나름의 어떤 세계를 갖추고 이렇게 자신의 삶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라는 것도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혼자 무언가를 좀 해내고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고, 뭐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누구의 남편, 누구의 부인, 이런 게 아니고 오롯이 자기가 본래의 모습을 이제 찾아가는, 만약에 혼자 있었으면 어떤 일을 했을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타운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수동에 위치한 그런 숙박시설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청년들이 거기 많이 머문다고 하더라고요. 좀 젊은 사람들. 근데 출연자들은 이미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있는, 결혼을 하고 애들도 있고 본인의 남편, 그다음 부인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이 방송에서는 딱 뭐 하루 이틀 이렇게 해방돼서 그 작은 공간에서 자기들 스스로 이런저런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산다의 조금 연장선이긴 한데 컨셉 자체를 좀 수정을 했잖아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원래는 1인 가구는 아니에요. 근데 1인 가구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자들이 막 장윤정, 예, 그 다음에 윤혜진은 이제 그 예전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그 엄태웅 배우의 이제 부인이죠. 거기 또 지온이라는 이제 딸을 또 두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그 남자 방송인 2명, 허재, 스포츠 스타 출신 방송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종혁, 영화배우, 옛날에 아빠 어디가에서 그 준수랑 그렇게 아빠와 아들 사이에 그 엄청난 케미를 보여줬던, 일명 이제 그 당시에 별명이 이종혁. 준수가 아버지 이름을 이제 그렇게 발음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때 큰 인기를 부과하던 그런 예능, MBC에 이제 완전히 그냥 간판 예능이었죠, 그 당시에 아빠 어디가. 예. 거기에 출연했던 그 멤버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장윤정하고 윤혜진은 진짜 백미예요. 예. 그 둘이 보여주는 거,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 두 사람은 딱 보면 정말로 자기 일도 하지만 뭐 가수면서 뭐 장윤정 가수, 트로트 가수, 거의 한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 아니에요? 예. 그런 장윤정하고 그 다음에 윤혜진, 이 사람은 이제 발레리나 출신이면서, 예. 그러니까 엄정화 가수이자 배우의 이제 올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패션 사업 이런 걸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옷도 엄청 잘 입고, 예. 그러니까 옷을 막 좋아하고 옷에 대한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사람들이 또 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생각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은 해방돼서 나왔지만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는 모습도 잘 그려지고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한 번씩 이제 자기의 어떤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이런 걱정도 좀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또 중점적으로 볼만한 거 바로 요리와 먹방 부분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어떤 요리, 그 다음에 그 음식들을 그렇게 잘 먹는 거. 이 두 사람이 진짜 연예인으로서 할 줄 아는 게 있겠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잘해요. 단적으로 말해서 잘합니다. 막 각종 뭐 야채 같은 거 막 튀기고 뭐 볶고 막 우려내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 출연자가 이제 만나는 장면이 있고요. 만나서 같이 곱창을 구워 먹는 장면. 압권이죠. 예. 각자가 다 어떤 요리에도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 다요. 그러니까 딱 연예인이라서 뭐를 이제 이걸 안 하고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렇게 뭔가를 해결하고 이게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도 딱 자신감이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두 사람 다요. 좀 프라이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그게 뽐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막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진솔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더 막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볼 수 있었던 그런 예능입니다. 물론 지금 회차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다 본 건 아닌데요. 딱 지금의 어떤 트렌드를 잘 이렇게 보여주는 약간 좀 완성형 예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딱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배워나가는 뭔가를 깨달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와, 우리도 뭔가 이거를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지. 아, 이거 한번 해볼까? 시도해볼까? 와,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구나 이러면서 와, 나도 저런 거 잘했는데, 좋아했는데 막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예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좋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재미와 어떤 그런 감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잔잔하게 이제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아, 나도 뭔가를 좀 시작해 보고 싶다. 저렇게 살 수도 있겠지. 약간 이런 거. 역시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이런 거, 이런 생각을 또 들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좀 재밌으면서 좀 뜻이 있는, 의미가 좀 있는 그런 예능을 하나 발견한 거죠. 추천해 드립니다. 유튜브에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1월 3일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걷는 풍부, 바로 또 이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잘 나와가지고 또 한번 신바람나게 한번 걸었는데요. 저는 2022년에도 이 걸음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면서 걷는 풍부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